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 11월 27일에 발의된 내용입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주택법 같은 경우는 계속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청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주택법에 다 그대로 묶여 있는데 많은 부분이 청약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2020년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5년가량이 흘렀는데 5년가량 흐르는 동안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갑자기 무엇인가 모르게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특히나 주택법도 개정안이 여러 개가 발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결국 통합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주택법이 통합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개정안 발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용역업체 선정 시에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라든지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특정 용역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시공사 업무대행사만 나와 있지만 특히 설계사라든지 광고 홍보, 그리고 분양, 크게 돈이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홍보 업체들에게 10억이 실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 광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20억을 지급을 한 다음에 뭐 3억이나 4억씩 이런 식으로 돌려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업무대행사 측에서 돌려받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설계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 사례에서 평당 5만 5천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8만 원으로 올렸고, 이 8만 원으로 오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일부 금액을 업무대행사에 리턴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경쟁 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등 뭐 핵심 파트너 선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조합 내부적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경쟁이 없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상대적으로 높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이 없다 보니까 불투명하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비 부풀리기나 리베이트 등 이로 인해서 유착이나 비리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분담금 증가나 뭐 사업 지연, 뭐 조합원들의 피해가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의 계약 방법이다라고 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사실상 이 업무대행사 선정 같은 경우는 초기 모집과 관련돼서 문제된 부분인데, 이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초기에 작업을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그렇다 해서 업무대행사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업무대행사하고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하는 거는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시공사 같은 경우도 경쟁 입찰까지 가는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선정은 제가 본 바로는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쟁 입찰 부분도 사실 실효성이 그다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부분은 그 밖에 설계자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경쟁 입찰을 해라, 경쟁 입찰을 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만약에 이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는 경쟁 입찰 의무가 없으나 이제 시공사 업무대행사, 용역업체, 뭐 꼭 주요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 용역업체에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이 반드시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 입찰 의무를 만약에 위반하고 수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한 자뿐만 아니라 선정된 자 모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발의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양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해서 공모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사들 뻥튀기를 통해서 용역비 뻥튀기를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고,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적발이 쉽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해당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조합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미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향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용역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서 다소나마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 경쟁 입찰 의무와 같은 내용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법,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도시정비법에서 이미 있던 내용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지명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놓고 두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됐다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경우에도 대응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보통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1심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하고 항소심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면 기간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가처분 사건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통한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현재 규정된 시행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만약에 주택법 개정안 경쟁 입찰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역시나 주택법 시행령상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해당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